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역이 뭐죠? 우리는 지금 제조라는 영역을 배우고 있어요. 제조란 물건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그럼 물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물건을 만들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설계도면. 세 번째, 도구를 알아야지 사람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 배우고 있는 게 재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 재료라고 말하는 파트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많이 쓸까?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써요. 나무, 금속, 플라스틱. 그 중에 우리는 나무는 배웠고 이번에는 금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속도 한번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금속은 흔히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답니다. 무엇을 가장 많이 쓸까요? 첫 번째, 철. 두 번째, 구리. 세 번째, 알루미늄을 되게 많이 써요. 철 어디서 많이 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다들 철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것들 대부분 철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왠지 철이랑 색깔은 비슷한데 좀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그건 대부분 다 알루미늄이에요. 마지막으로 구리는 어디서 많이 쓰죠? 주로 전선을 만들 때 많이 쓰거나 동전을 만들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기초적인 지식을 좀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사람들이 최초로 썼던 금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최초로 썼던 금속은 구리였을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제일 처음에 인류는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잖아요. 이 청동에서 동이 구리 동자거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썼던 거는 구리였을 것 같은데 왜 구리를 먼저 썼을까요? 이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이랑 똑같아요. 인류가 최초로 썼던 금속은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요. 인류가 최초로 썼던 금속은 두 개 중에 하나의 특징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로 매장량이 많거나 두 번째로 금속을 사용하기 편하거나 우리가 매장량이 많다, 주변에 흔해서 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추출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대부분의 금속들을 우리가 지구상에 있을 때는 산소랑 결합된 상태에서 그것도 다른 것들이랑 섞여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전한 금속을 빼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추출이 편한 것을 봤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류가 어떤 걸 먼저 썼을까요? 매장량이 많은 거, 추출이 편한 거. 이번 시간이 끝나면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매장량이 많은 것부터라고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구에 어떤 물질이 많은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지구에 어떤 물질이 많을까를 여러분들이 뒤져보면 표가 보통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지구의 구성 요소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거는 지구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즉 지구 가운데까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지구 껍질만을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구 내부일까요? 껍질일까요? 당연히 껍질이겠지. 왜냐면 지구 내부, 외핵, 내핵까지 우리가 봐서 거기에 있는 금속을 추출할 리가 없으니까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껍질, 이걸 다른 말로 지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각의 구성 요소를 봐보자면 제일 많은 건 놀랍게도 산소예요. 대부분 산소랑 결합되어 있어서. 두 번째로 많은 거는 규소랍니다. 즉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랑 규소랑 결합된 산화규소가 많아요. 산화규소가 뭘까요? 바로 돌이에요, 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건 돌덩어리란 말이야.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놀랍게도 알루미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철이 많은데요. 알루미늄 우리가 언제부터 썼을까요? 알루미늄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한 1900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알루미늄이 빨리 시작했다면 구석기, 신석기, 알루미늄 시기, 그 다음에 청동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알루미늄 되게 늦게 썼고요. 철은 그 다음으로 많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매장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매장량이 많지 않고 인류가 먼저 썼던 금속은 주로 청동시대 때 구리를 썼는데 놀랍게도 구리와 함께 같이 많이 썼던 금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구리, 두 번째가 금, 세 번째가 은이랍니다. 그래서 구리를 한자로 뭐라 부른다 했지? 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금, 은, 동을 제일 먼저 많이 썼어요. 즉 금, 은, 동이라 부르는 거는 어떤 금속에 속하죠? 귀한 금속, 귀금속에 속한 걸 사람들이 먼저 썼답니다. 근데 왜 이 얘네들을 제일 먼저 썼을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없을까? 한번 뒤져보잖아요. 놀랍게도 얘네들의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필기하면 됩니다. 녹는 점이 비슷해요. 녹는 점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1000도 왔다리 갔다리 한답니다. 어떤 건 한 950도, 어떤 건 한 1050도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녹아요. 근데 어떤 불에 이게 녹냐? 1000도씨 정도 되는 불이 어떤 불이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강에서 피웠을 때 하는 모닥불이 대략 1000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모닥불을 피우면은 그 모닥불에서 뭔가 이상한 반짝거리는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를 모아봤더니 그 액체가 청동검이 되기도 하고 그걸로 장신구를 만들어서 금은 장신구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는 최초로 썼던 금속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는 반짝반짝한 돌이었기 때문에 과시용이었고요. 이걸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답니다. 과시용은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야.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철이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사용이 됐어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굉장히 많았거든. 굉장히 많은데요. 철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이 문제냐면은 녹는 점. 그 다음으로 필기해야 되는 것도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이 좀 많이 높아요. 얼마나 높냐? 1538도만큼 높답니다. 즉 1000도씨의 불이 아닌 1538도씨에 이제부터 불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냐? 불의 온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철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불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불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요? 우리가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의 3요소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소를 시키기 위한 3요소 과학 시간에 배웠죠. 바로 무엇과 무엇이지? 제일 먼저 산소와 두 번째 연료와 세 번째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했잖아요.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한 양의 산소랑 좋은 연료랑 뜨거운 열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었느냐?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려면은 불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바람을 불듯 부채질 해줘야 되잖아. 손으로 부채질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지? 발로 부채질 해주면 되지. 발로 부채질 해주는 거. 이렇게 발로 밟아서 바람이 나오게 해주는 거. 뭐지? 발로 해주는 펌프가 필요해. 이 펌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풀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풀무로 바람을 넣어주는 걸 우리는 풀무질이라고 해서 풀무질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은 공기를 충분하게 넣어줘서 안쪽에서 연소가 잘 일어나게 해줬어요. 두 번째로 연료를 이용해줘야 되는데 기왕이면 연료가 좋은 연료를 이용해주고 싶어요. 이때 제일 많이 썼던 연료는 누가 뭐라 해도 나무인데 기왕이면은 나무가 바삭하게 말라있는 바짝 말라있는 나무. 그것보다 더 좋은 나무는 나무에 있는 나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나무에 제일 좋은 불에 타기 쉬운 성분만 남겨놓은 나무를 이용을 해주면 더 좋았죠. 이런 나무를 우리 뭐라고 하냐? 숯이라고 말하죠. 해서 우리가 일반 나무보다는 마른 장작보다는 숯이 훨씬 더 불을 피울 때 화력이 높답니다. 그래서 숯불구이가 맛있는 거야.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열을 만들어야 돼요. 기왕이면은 열을 가둬놓는 게 열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열을 가두는 시설이 필요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 가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만족을 하면은 우리가 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 그림이에요.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풀무질, 이걸 누르면은 바람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숯을 이용해주고 세 번째로는 가마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줘서 온도를 높여줬고요. 실제로 철이라는 걸 녹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철 생산하는 곳 있죠.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는 곳. 그곳에서 철 하나 생산하려고 하면은 높은 온도 1500도 이상으로 약 3시간 정도를 유지해줘야지 철이 완벽하게 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청동기랑 철기 사이에는 이렇게 간격이 있고요. 철기 시대가 됐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생산력이 높아지고요. 생산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국가라고 부르지 않지. 족장, 부족 이 정도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금속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우리가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해보자면 금속의 일반적인 특징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4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답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해요. 두 번째, 금속은 모두 다 고유의 광택이 있답니다. 대부분의 금속의 광택은 어떤 광택이냐면 은색과 백색을 섞어 놓은 듯한 은백색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철의 색깔이야. 아니면 은의 색깔. 그리고 몇몇만 특별해요. 예를 들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빨강색에 조금 가깝죠. 빨강색에 가까운 색깔을 보통 띠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은백색을 띈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온에서는 대부분 고체랍니다. 대부분이라 써놓은 거는 액체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수은 같은 거. 그 다음 대부분의 경우 강도랑 아니지 잘못 썼다. 전성과 연성을 지닌답니다. 전성과 연성이라고 부르는 거는 금속의 가장 특별한 성질인데요. 전성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금속을 누르면 전처럼 퍼진다는 거야. 금속이 파괴되지 않고 넓게 퍼지는 성질, 누르면 전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전성이라고 부르고요. 연성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잡아당겼을 때 실처럼 길게 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금속은 전성도 가지고 있고요. 연성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속들 중에서 전성과 연성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밀도가 되게 높은 금속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금이에요. 금이 동일한 부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속보다 금이 훨씬 무거워요. 대략 봤을 때 철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무거울 정도니까 여러분들 금이 예를 들어 요만큼 금이 있다.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몇 킬로그램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금은 전성과 연성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가로 세로 1cm 정도 되는 금을 펼치면은 교실 하나 정도를 감쌀 수 있고요. 1g 정도 되는 금을 길게 늘리면은 한 2kg 정도의 실을 만들 수 있대요. 그만큼 전성과 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하게 무언가 물질을 만들 때 정밀공학에서 금실을 쓰거나 아니면은 금을 겉에다 입히는 거, 금박이라고 그러지. 금박을 입히는데도 사용을 많이 해줬답니다. 그 다음 금속은 또 큰 특징이 뭐냐면 강도랑 경도가 뛰어나답니다. 이때 강도랑 경도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기술에서 말하는 두 개는 다른 개념이에요. 강도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파괴되지 않고 버티는 성질을 보고 말하고요. 경도라고 말하는 건 단단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강도를 알고 싶어요. 물질의 강도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시면 돼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얘를 부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때리면 되겠지. 때려가지고 강도 실험을 하는 걸 보고 충격 강도 실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실까? 눌러버리면 되겠지. 누르는 걸 보고 압축 강도 실험. 세 번째, 늘려서 우리가 부실 수 있겠지. 이거를 인장 강도 실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강도 실험이라고 부르는 이 3가지를 보고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도라고 부르는 건 단단한 거잖아. 단단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 이런 거지. 요 물질이랑 얘랑 뭐가 더 경도가 뛰어날까 하면은 2개를 갖다 대고 비벼버리면 돼요. 비볐을 때 다치는 놈은 경도가 약한 거. 그러니까 다치는 놈은 무른 거지. 그리고 안 다치는 놈은 경도가 센 것, 단단한 놈이라고 보통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경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속들 중에서 경도가 굉장히 뛰어난 게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래서 실험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강도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눌러가지고 만들어주는 압축 강도 실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인장 강도, 그 다음에 여기 무거운 줄을 퉁 떨어뜨려가지고 파괴되는 걸 보는 우리가 충격 강도 실험이 있고요. 우리가 강도 실험과 별개로 정도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강구라고 써있어가지고 대부분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를 꼭 눌러봐가지고 얼마나 다치느냐는 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 얘가 대장이거든.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얘하고 나머지랑 비교해봐요.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사파이어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그래서 10이라고 났을 때 사파이어는 한 9, 루비는 한 8, 뭐 오팔은 뭐 7 이런 식으로 각각을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강도를 다르게 말한다면 해서 제일 무른 건 1 이런 걸 우리가 브리넬 경도 실험, 모스 경도계
보통 이런 식으로 불러주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팁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다이아몬드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다이아몬드, 내 다이아몬드 굉장히 단단해 라고 해가지고 망치로 다이아몬드를 쾅 때리는 순간 다이아몬드는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센 게 아니라 경도가 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어느 정도나 세냐면 방금 말한 이만큼 세고요. 강도, 파괴되지 않는 걸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냐면은 담금질한 강 정도 강도가 나와요. 담금질한 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장장이라고 말하는 사람 떠올려 보면은 보통 세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대장장이 첫 번째, 망치로 쇠를 두들긴다. 두 번째, 우리가 쇠를 뜨거운 곳에다 넣는다. 세 번째, 쇠를 뭔가 물 같은 데 넣어서 치 소리를 만든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세 가지 장면이거든. 이 세 번째 장면, 물에다 치 넣는 걸 우리는 담금질이라 불러요. 왜 이런 걸 해주냐면, 담금질을 해주면은 쇠가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단한 쇠보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다이아몬드가 얘랑 강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예쁘고 공부도 잘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는 반에서 1등을 하는데 예쁜 거 우리 반에서 예뻐 이 정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공부적인 측면, 즉 경도적인 측면에서 1등이지만 예쁜 것 측면에서 보면 상위권이야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외모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시를 들어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일반 오프라인 수업할 때보다 일부러 내용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핵심만 말했으니까 혹시나 이것만 듣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 보면은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셔도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안녕!